안녕하세요. 1월 15일 토요일 주주님들은 잘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지요? 9일 제지가 어제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고요. 오늘은 마우스를 하나를 바꾸었는데 세상이 참 편리합니다. 12,000원의 행복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작은 것의 행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귀찮음 이런 부분으로 잘 되지 않았던 마우스를 결국에는 하나 바꾸었더니 세상이 참 밝아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 9일 제지 영상에서는 올해 2022년도의 전체적인 장세의 흐름도 가늠해 볼 겸 삼성전자와 현재 대만의 TSMC라는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 세계에서 탑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대만 기업이 탑입니다. 탑 정도도 상당한 탑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올해만 50조 원에 해당하는 설비 증설을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것은 9일 제지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에 올해에 주식을 하는 그러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그 의미와 그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해 볼 만한 그리고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9일 제지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9일 그래핀하고 전혀 무관하지도 않고요. 앞으로 2년, 3년 뒤 정도에는 실리콘이 그동안에 60년간의 소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모래죠. 모래의 규소에서 얻어진 그러한 실리콘 기반으로 60년 동안을 전 세계의 소재를 군림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직면을 하고 소재의 변화를 그래핀이 바뀌어지질 않을까. 이것은 시대의 조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에 적용하는 그래핀은 파우더향이 아닌 대면적 그래핀으로 이렇게 바뀌고, 물론 그곳에는 도핑을 시켜서 밴드갭을 이루는 그러한 그래핀이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의 그러한 TSMC에 54조 원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답니다. 왜 투자를 할까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 TSMC라고 하는 건 어떤 기업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전 세계 시장을 비메모리 반도체, 그럼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5G 자율주행. 우리가 USB가 있죠. USB 말고 그것은 저장할 수 있는 영화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저장하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고요. 작동을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시스템 반도체 또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어쨌든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무려 올해만 54조.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손발 놓고 있겠느냐? 삼성도 역시 그만큼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그에 따른 외국인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성장할 것이기에 따라서 2022년도에도 세계의 시장은 상승과 하락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증시는 앞으로 진행할 거라고 하는 긍정론자, 낙관론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지난해 매출은 68조 원, 달러로 하지 않고 우리 한화로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이 68조 원이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며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지난해보다 최대 50% 가까이 늘려서 삼성과의 격차 벌리기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13일 그저께 TSMC는 지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8조 원, 당기 순이익은 16.4%가 늘어난 약 7조 1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품목 그러나 삼성전자는 한 15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는 가전과 메모리, 비메모리 그리고 모바일 등등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비메모리 시장에 있어서 지난해 4분기만 당기순이익이 7조 원에 해당하니 어마어마한 것이죠. TSMC 분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로 시장의 예상치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도 역시 그와 같은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증시의 현재 3천보다는 아직 코스피 시장이 아래에 있지만 올해도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 큰 성장인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TSMC의 지난해 전체 매출액은 약 67조,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당기 순이익은 25조를 기록했다라고 했고요. 원델 황 TSMC 최고 재무 책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매출 증가는 5G 이동통신과 HPC 고성능 컴퓨팅 부문의 성장이 견인을 했다. 공정별로 보면 2020년 2년 전이죠. 본격적인 양산에 진입한 5나노 공정 매출 비중이 2020년도에 8%에서 2021년도에 19%로 상승을 했고 첨단 공정 수요가 급증했음을 나타내고 올해 2022년 역시 5나노 첨단 미세 공정이고 올해는 3나노 공정이 진행할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죠. 7나노 공정 매출 비중은 2%가 하락을 해서 31%를 기록하고 지난해 TSMC 7나노 이하 첨단 공정의 매출 비중은 50%. 이제 올해는 5나노, 5나노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TSMC는 올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웨이저자 TSMC 최고 경영자는 TSMC의 성장성은 업계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올해 25에서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3나노 공정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양산에 진입할 것이다. 그러면 내년 2023년도, 2024년도는 3나노, 2나노까지가 내력을 가게 되면 반도체는 끝없이 새로 선폭을 줄일 수가 없고 저항이라는 측면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레 실리콘 기반의 이 소재가 변화될 상황. 2023, 4년도 정도에는 그래핀 소재가 어느 정도 연구되고 적용이 될 거다. 현재로서는 그래핀 소재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 전지 정도 부분 그래서 2023년 4년도에는 폭발적인 어느 성장이 될 것이고요. 올해 정도는 어느 정도의 4월 이후가 되면 연구를 지속한 결과가 2년이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성 정도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2023년 내년 내후년 정도로 가면서 어마무시한 그러한 상황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TSMC 올해 설비 투자 규모. 최근 TSMC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이며 2019년 17조 원에서 지지난해는 35조 7천억이네요. 2021년이고요. 그래서 2년 전에 현재 2배에 넘게 급증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보다 35조에서 올해는 대략 54조라고 하니까 50% 정도를 또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날 TSMC는 올해 47조 6천억에서 52조 3천억 원 설비 투자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 전년 대비 47% 급증한 규모로 이 중 70에서 80%가 2에서 7나노 공정 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3나노 등 초미세 공정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TSMC가 삼성을 따돌리기 위한 조치이고 삼성도 역시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는 시장 점유율 53.1%, 100% 중에서 70%가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시장이고요. 30%가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 70% 시장에서 53%를 대만의 TSMC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배를 넘기 때문에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에 이렇게 17.1%, TSMC가 53.1%, 그럼에도 TSMC는 올해 최대 52조 원을 투자를 한다니까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 않겠고 그 이유는 역시 성장성, 반도체가 필요한 분야가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예상치이죠. 따라서 올해 역시 삼성전자는 코스피 제1의 시가총액을 자랑하기 때문에 올해 역시 코스피 시장도 슈퍼사이클에 맞물려서 안정적인,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난해 말 정도 좀 조급했던지 저는 국내 증시가 코스피가 4천까지는 올해 정도는 충분히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2일이죠. 윤순길 교수가 국일 그래핀 기반의 TFT 제조, TFT는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요. 특허가 등록이 되면서 반도체 전 분야에 적용을 가능하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재지는 자회사 국일그래핀 윤순길 이사가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질소 도핑 그래핀 TFT의 특성을 확보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너무 지나치게 잘 흐릅니다. 그러나 반도체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에 전류를 흐르게도 그리고 멈추게도 할 수 있는 온오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전자의 이동을 멈추게도 또 흐르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밴드갭 에너지 차이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핀에 질소라고 하는 것을 씌워서 집어넣어서 이 그래핀이 반도체로서의 즉 트랜지스터로서의 그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핑이라고 하는 걸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질소라는 부분을 도핑을 해서 했더니만 여지껏 그 데이터로서는 월드 레코드 전 세계적인 최고의 그러한 기록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2년 전부터 윤순길 교수는 발표를 했고 특허까지 냈고 지난해 2월 그 부분이 특허가 등록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술은 티타늄층에 직접 성장한 후 질소로 도핑된 그래핀을 활성층으로 만들어 고품질, 고기능성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다. 이 기술에 관한 해외 특허를 위해 국제 특허 출원 및 국내 특허 등록도 추진을 한다. 특허는 국일 그래핀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전사 비전사식 방식에서 도출한 것이고 그래핀은 알곤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데미지를 주어서 그래핀의 카본 체인을 끊어서
끊어서 이제 하는 것이고, 해당 기술은 이후 끊어진 카본 자리에 질소의 플라즈마로 30초 동안 질소를 치환하여 도핑 및 성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생성된 엔도프트 그래핀 TFT는 가장 우수한 반도체 특성을 낼 수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는 TSMC에서 연 52조를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초미세 공정이 자꾸 진행하다 보면은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방해를 받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이 커지게 되면 열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제 성능을 낼 수 없어서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반을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그것이 바로 대면적 그래핀인 그래핀, 91 그래핀의 이러한 제품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는 오래지 않아 도래한다. 오늘의 제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91 그래핀 관계자는 N 질소 도핑 그래핀 TFT는 모두 100도씨 저온에서 작업이 돼 유연한 팻과 PDMS 등 플렉시블 기판 위에 형성이 된다. 이 작업으로 그래핀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가 15% 증가하고 팽창률 잡아 늘리는 스트레쳐빌리티가 140%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전사공정에서는 이만큼의 유연성이라든지 어떤 팽창률이 이만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스트레쳐빌리티 140%까지 되는데, 전사공정에서는 형편없는, 이렇게 늘려낼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이 특허의 핵심, 확보 가능한 것이 바로 중요 포인트다라고 91 그래핀의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 이어서 이 기술은 그래핀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크게 활용될 수가 있고, 나아가 신축성 그리고 유연성이 필요한 모든 반도체, 인공지능 AI 반도체라든지 모든 반도체 분야에 널리 활용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부분. 올해에 이제 엊그저께 이틀 전에 TSMC에서 무려 54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는 요 의미가 91 그래핀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올해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의 기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지난 금요일에 91 재지는 67만 주의 거래량이 되면서 2%, 지난 목요일과 그 목요일은 매드팩토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은 셀트리온에 있어서 국내 제약바이오가 휘청휘청하는 그러한 상황이 코스닥이 이 큰 폭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의 밴드로 형성을 해요. 지난 토요일 새벽녘에 이제 86포인트의 나스닥이 86포인트 상승을 해서 18,800 대략 900포인트.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3월에 이제 재정 축소,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있는데, 나스닥은 대략 15,500, 14,500 또는 14,000에서 16,000에 그러한 밴드에서 어느 정도 지수 조정보다는 그러한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스권의 모습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91 재지를 투자하던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하던 대단히 효율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는 어저께는 다우존스가 2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의 하락, 0.56%의 가격 조정이 이렇게 지수 조정이 나왔고, 나스닥은 86.94, 0.59의 상승한 모습, 원달러 환율은 1187원으로 최근에 1200원까지 됐는데, 그래도 1200원 돌파하지 않고 환율이 조금 안정인 모습, 고객의 탁금은 64조 6천억
정도. 그리고 171억 원의 줄은 신용잔고에 해당하는 23조 1100억 원. 23조분은 조금 넘는데 23조보다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를 보게 되면 여전히 4,045원. 공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금요일에 공매도는 9일 제지에서 83,000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평균가는 4,053원에 해당이 됐네요. 그리고서 대차가 19만 4천 주가 또 금요일 밤에 이루어졌고 상환은 22만 주, 대차 잔고는 1226만 주. 19만 4천 주는 어디에서 진행이 됐는고 하면 19만 주가 외국인이 빌려주고 외국인이 그래서 변동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10만 주 장중에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이네요. 지난 금요일에 9일 제지는 장중에 25,900주를 매도를 하고 기관 투자가는 19,000주를 매도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이 107,936주를 판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거보다는 대략 75,000주가 더 매도한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14일 정도. 외국인은 분명 19만 주를 대여하고 19만 주를 차입을 한 것으로 봐서, 이게, 외국인이 더욱더 매도한 모습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파생 상품을 이용한, 대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현재 보유는 329만 주 2.58%의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을 또 살펴를 보겠습니다. 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최근에 11월부터는 가장 저점인 3,900원을 가장 주봉상으로 저점을 하고 이번 주 주봉의 모습은 고점이 4,275원 정도, 저가가 3,990원 정도, 최종적인 종가는 4,045원, 4,000원이 근 11월, 12월, 1월 두 달 반 정도는 껌딱지 붙이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한 달 보름 정도가 되겠네요. 이 분봉의 모습을 한번 이와 같이 살펴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이 4,000원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1월 초만 하더라도 4,000원을 잘 지켜주고 저점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난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지수가 양시장이 하락을 보였죠. 이렇게 코스피에서는 40포인트의 가격 조정 1.36%, 코스닥에서는 11.86으로 셀트리온 발에서 이와 같이 코스닥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업황 쪽으로 인해서 파란 나라가 형성이 됐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이 되지 않았으면 금요일에 반등의 모습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9일 제지 역시 좋은 모습으로 이곳에서 4,200원 정도, 최근에 4,200원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자리를 안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세히 한번 살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13일, 14일이 되는데요. 13일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때쯤이면은 여기에 4,200원에서 안착이 되고 금요일도 좋은 흐름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장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를 본 것은 여러분도 아셔야 되겠는데 JP모건이 지난 금요일에 또 5만 1,000주를 패대기 쳤죠. 목요일에는 열심히 JP모건에서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살표를 한번 볼까요? JP모건에 보겠습니다. 일봉적으로 일간으로 보게 되면은
JP모건은 13일에는 이렇게 매수를 보였던 모습입니다. 순매수량이 27,000주인데 실질적으로 좀 더 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28,000주 정도가 되네요. 6만 몇 주로 자세히 체크를 해놨지 않아서 고점에서 JP모간이 사고 또 금요일에는 또 바닥에서 그 밑에 가격에서 5만 1000주의 순매도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순매도가 5만 1000주를 매도한 모습이네요. JP모간 말고 다른 곳에서도 뭐 매도한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건 이 JP모건은 목요일에는 사고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더 많이 주가 아래에서 더 많이 팔고 이런 것이 무슨 짓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현재에 그러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라면 현재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물떡주물떡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서는 프로그램의 매도가 14만 3천주가 되고 매수량은 11만 7천주요. 따라서 이것을 모두 더하게 되면 26만 주 정도, 26만 주, 총 지난 금요일의 거래량은 67만 주 중에서 26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다. 거의 다수가 대략 계산을 하게 되면 한 36% 또는 37% 정도가 프로그램 매매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 투자자는 현재 고가에 채우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프로그램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 잘 그 기폭을 이용해서 매매 임하셔도 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주분들이야 뭐 이 현재의 가격에서는 사시는 분만 계실 것이고 또 일부 분들은 저점에 사서 조금 더 2% 3%에서 파는 부분도 계실 것이고요. 저는 다른 종목에서는 현재 그리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1% 수익만 내고 팔기도 하고 하는데 현재 국일제지에서는 종목마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재는 이제 앞으로 두 종목 정도만 그렇게 할 것이고 국일이나 다른 종목은 너무 머리도 아프고요. 현재 이런 가격에서 매매를 하고 싶지는 않고 또 언제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에 있어서는 각자의 이러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늘 다만 수익만 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TSMC에서의 공격적인 투자가 2022년도에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2년 뒤에 2년 3년 뒤에는 그러한 현재의 이러한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들이 소재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있어서 국일그래피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이렇게 소재로 공급해 볼까 어떤 기업과 또는 협약을 맺고 또 이렇게 상생의 관계로서 진행이 될까 뭐 이러저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휴일 주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